안녕하세요. 6주차 1강입니다. 예, 1차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전적 조건화가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실제 현장에 해석되어지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주로 우리 일상생활에 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가능한 한 제가 좀 이렇게 예를 드렸고요. 또 여기서는 좀 뭐랄까요, 임상 장면일까요? 현장에, 우리 일상의 현장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행동 수정이 필요한 그런 현장에 적용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것까지 다 하면은 너무 내용이 자세하고 많으니까. 자, 그래서 조건맛 혐오. 요 조건맛 혐오는 조건 음식 혐오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맛 혐오 또는 조건 음식 혐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싫어하는 음식, 즉 달리하면 싫어하는 어떤 맛이 나는 음식, 드시는 것 하나씩 있죠. 나는 뭐든지 잘 먹는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그런 예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럼 예를 들어서 특정한 A라는 음식에 대해서, 즉 A라는 음식이 갖고 있는 그 맛에 대해서 나는 싫다. 이걸 여기서는 어려운 말로, 그죠? 한자 말로 혐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싫다. 그럼 만약에 이 음식이 과거에 만년 전 사람, 100년 전 사람, 1000년 전 사람도 앞으로 올 후대들도 100년 후, 500년 후 사람들도 다 아니면 현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저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있는 어린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대부분의 경우에 싫어하는 음식이다 하면은 이거는 US에 해당하겠죠. 무조건 자극에 해당하겠죠. 그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개인에게 있어서만 그 음식이 싫다.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 음식이 싫은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그 음식이 싫어졌다면 이거는 분명히 CS예요. 조건 자극이요. 그러면 이 음식이 왜 CS가 되어서 내가 싫다라는 혐오 반응을 일으키는 CR이 되었느냐? 그거는 바로 이 혐오 반응과 동일한 유아를 일으키는 US랑 바로 이 특정한 음식, 이 CS를 같이 이것이 수반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고전적 조건화 경험으로 인한 행동상의 변화, 이 음식에 대해서 혐오 반응이 생겨난다. 이게 고전 조건화 아닙니까? 쉽지 않나요? 여기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더라도 제가 고전 조건화 첫 시간에 얘기했고 매 시간마다 강조하는 고전적 조건의 기본 절차만 딱 이해하시면은 왜 바람직한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CR 반응이 나타났으며 그 CR 반응을 없애거나 아니면 그 CR 반응과는 반대되어지는 또 다른 어떤 CR 반응, 이걸 CR 반응 원이 다시라고 이거 투 다시랄까요? 그걸 만들어내려면은, 즉 행동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즉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번 시간에도 또 강조하겠습니다만 바로 US를 대체시켜 주는 거죠.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대면 수업을 해봐도 그렇고 이건 매 시간마다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데도 이게 제 욕심껏 안 되더라고요. 아시는데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어서 이미 다 아는 거 얘기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해서 대답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제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자, 금방 맛혐오 또는 조건 음식 회피. 지금 회피라는 말이랑 혐오랑 같은 말이에요. 왜? 그 음식 그 맛을 싫어하면은 당연히 안 먹겠죠. 그래서 그 음식을 회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건 맛 혐오 또는 조건 음식 혐오, 조건 음식 회피, 맛 회피 이거는 좀 말이 어색하잖아요, 그죠? 음식을 회피했지 맛을 회피하는 게 아니니까 다 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조건 맛은 조건 음식 회피, 교재에 제가 참고한 교재에 나오는 단어 그대로 이제 옮겨봤고요. 음식을 먹은 후 겪은 불쾌한 경험이 그 맛에 대해서 혐오 반응을 일으키고 그 맛이 나는 음식을 회피하게 한다. 그 맛하고 음식하고 이게 같이 따라다니니까 제가 맛 혐오, 음식 혐오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다 해서 자, 그럼 이 문장에서 US 뭐요? 바로 이거죠. 불쾌한 경험. 여기 막연하게 불쾌한 경험이랬어. 그럼 예를 듭시다. 복통이 일어났다. 음식을 먹고 복통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A라는 음식을 먹었는데
복통이 일어났다.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 복통이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스토먹 플루, 스토먹이 위란 뜻이죠. 위장이라는 뜻이죠. 플루, 예, 플루. 이게 감기 바이러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토먹 플루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감기 바이러스는 여기 감염되면은 배가 아파요. 말 그대로 복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감기 바이러스에 딱 감염되자마자 곧장 그냥 복통이 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다 잠복기란 게 있죠. 잠복기.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발병하기까지 뭐 몇 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있죠. 뭐 에이즈 같은 경우는 뭐 몇 년이 걸리나요? 뭐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스토먹 플루에 감염됐어요. 그래서 복통이 일어났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복통에 대해서 유발 반응. 어때요? 복통을 겪으면 행복해지나요? 아니죠. 고통스럽고 괴롭죠. 말 그대로 제너럴하게 얘기하자면은 혐오스럽죠.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바람에 바로 CS에 해당하는 중성자극이겠죠. 처음에는 이 음식에 대해서는 아무 특별한 반응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중성자극이라 쓰죠. 이 경험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뭐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또는 이 음식이 갖고 있는 그 맛에 볼 때마다 복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해서 뭐 나는 싫다. 뭔지 그 맛을 보면은 괴롭다 하면 이게 이제 CR이 되는 거죠. 혐오. 그럼 이건 이제 C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음식에 대해서 더 이상 복통이 없이 이 음식만으로도 바로 복통을 겪었을 때 UR에 해당하는 혐오를 경험하게 된다면은 이 음식에 대해서는 조건맛 혐오가 생긴 거죠. 그럼 이 음식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식에 대해서 이 혐오 반응 CR을 치료하고 싶다, 행동 수정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US를 대체해주면 되겠죠. 이 CR이 생긴 것은 동일한 혐오 반응을 일으키는 UR, 일으키는 US, 즉 이게 복통 또는 다른 불쾌한 경험일 수 있겠죠. 복통. 아주 그냥 기분 나쁜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음식 꼴도 보기 싫다 하면은 그때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이제 US에 해당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불쾌한 경험, 이게 복통이었었죠. 그럼 이걸 지금 치료하고 싶다. 이 음식에 대해서 내가 혐오 반응, 이걸 치료하고 싶다. 그 음식을 더 이상 싫어하지 않거나 오히려 좋아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US를 바꿔주면 되겠죠. 뭐, 좋아하는 반응. 이런 호라고 할까요? 혐오 대신 뭐 좋다. 예. 자, 한자로 쓸게요. 좋을호. 예. 좋다라는 반응을 일으키는 UR 뭐가 있어요? 뭐 각자 개인마다 찾아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US를 대체시켜주면 그것이 곧 바로 행동 치료가 되는 거죠. 뭐 저는 이걸 뭐 이렇게 전공하다시피 하고 늘 이렇게 수업을 뭐 여러분처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 쉬운데 학생들은 다른 뭐 심리학보다도 이걸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뭐 편견이랄까 변명이랄까 오해는 이런 식의 사고, 즉 생각 해보는 사고하는 방식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뒤에 가서 배웠지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행동, 생각도 하나의 행동이다. 우리 첫째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과학적 심리학과 관련해서 이 왜 학습 심리학에서는 이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지. 어쨌든 생각이라는 이 행동을 강화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즉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다른 과목들 보면은 우리 일상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다 이렇게 좀 그죠? 제한된 자극 반응 이런 용어 가지고 계속 우리 일상적인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심리학적 책 보면은 교재를 읽어보거나 아니면 대중서적들 보면은 일상적인 용어를 써놨죠. 그걸 우리 일상적으로 그냥 쓰니까 이해된다, 쉽다 하지만 그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아니면 엄밀하게 개념 분석해 보면은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의 사고라는 하는 암묵적인 행동에 길들여져 있다가 이러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런 식의 사고를 하려니까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줘요. 뭐 이건 뭐 좀 곁다리 얘기인데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첫째 시간에 왜 학습 심리학은 연구 대상을 행동으로 삼느냐, 마음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것과 관련된 얘기이기도 해요. 금방 했던 얘기가. 자, 그래서 금방 여기서는 감초는 중성 자극인데 그때 독감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감이 좀 전에 저는 이제 스토먹 플루랬는데 이게 이제 독감으로 해서 다른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래 되면 감초에 대해서 혐오 반응이 생기는 거. 저는 아까
얘기했던 뭐 스토마플루에 감염되어서 복통을 겪었는데 마침 그때 먹었던 음식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그 경우에 하는 예죠. 말 그대로 예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설탕물, 이거는 요 경우 같은 경우에 요 경우는 바로 이 조건 맛 혐오를 처음으로 발견한 학자가 있어요. 우리 뭐 그 학자 이름을 지금 알 필요 없죠. 그 사람이 이런 경험을 어릴 때 했었어요. 하고는 나중에 심리학자, 그 중에서도 이제 심리학 분야에서도 이 학습 심리학과 관련된 이러한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그 감초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 반응, 맛 회피, 음식 회피, 맛 혐오를 하는 것이 왜 그럴까 하면서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고는 실험을 해본 거죠. 어디 동물한테, 쥐한테 설탕물을 줄 때 감마 방사선을 쪼인 거예요. 감마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마 방사선을 쬐면은 이 메스꺼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설탕물, 쥐들은 다른 동물도 우리도 뭐 단 거 좋아하죠. 쥐들은 이 설탕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설탕물을 먹을 때 감마 방사선 쪼이고 나니까 나중에 감마 방사선 없이 설탕물만 먹더라도 그렇게 메스꺼움, 그 쥐들이 이렇게 메스꺼워하는 이렇게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한다든지 뭐 이런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 이런 식으로 실험적으로도 확인되었고 본인의 경영에서도 그렇고 바로 맛 혐오 조건, 음식 회피라는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을 설명할 수 있고 고전적 조건으로 그것을 치료, 행동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맛 혐오 조건화와 정형적인 고전 조건의 다른 점,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차신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벌써 한 2, 3주차 전에 그 고전적 조건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얘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 다뤘던 공포 조건화하고 바로 맛 혐오 조건화가 고전적 조건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관련해서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상 뭐 여의치 않아서 우리 다음에 가서 자세하게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다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주차에 바로 공포 조건화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맛 혐오 조건화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교환상에 이렇게 욕심을 내서 뭐 참고도 넣어놓고 뭐 다른 뭐 여러 이런저런 교재에서 가져온 뭐 그림도 넣고 해놨는데 제가 설명을 물리적인 조건, 시간 제한 때문에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여러분은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평가에 전혀 나오지 않고 제가 이제 꼭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 교재 교환에 올렸고 그리고 그 말씀드리고 그것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여겨지고 좀 욕심을 내고 시간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다뤄야 할 거는 40분 내에 또 뭐 40분 내에 마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50분씩 걸리고 했는데 그때 꼭 말씀드리고 제가 넘어가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넘어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처럼 그죠? 꼭 반드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교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수업 때 말씀드리는 것 그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교환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이해 암기하셔야지 이건 뭐 그냥 글자만 봐가지고 이 뭐 글만 무조건 외워서는 이거는 제대로 학습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뭐 부차적인 얘기가 되었을 수 있을 텐데 자, 맛 혐오 조건화가 전형적인 예를 들어서 가장 전형적인 거 제일 처음 제가 소개했던 파블로 개에게 강아지에게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음식을 준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 종소리만 듣고도 그죠? 음식에 대해서 하는 반응처럼 침을 흘리게 한다. 이런 경우를 가장 전형적인 고전 조건화 볼 수 있는데 이것과 맛 혐오 조건화에는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뭐 종소리와 음식을 개에게 제시해서 자 종소리 음식을 이때는 음식이 US고 종소리가 US죠. 이것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요걸 한 시행이라 하죠. 요 시행을 몇 번 하면 될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저는 강아지가 아닌 토끼를 데리고 그죠? 눈에다가 바람을 불어주고 소리를 들려주고 해서 눈에다가 바람을 주면 눈을 깜빡일 거 아닙니까? 사람이든 뭐 개든 토끼든 그걸 여러 시행한 다음에 나중에는 소리만 듣고도 눈이 깜빡거리는지를 제가 해봤거든요. 그때 잘하는 녀석은 한 100번 못하는 녀석은 그럼 못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죠. 뭐 그걸 뭐 어떻게 이렇게 해부를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이유로 못하는 녀석은 한 500번 해도 잘 안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500번이냐 100번이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행이 많이 여러 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맛 혐오 조건화는 뭐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래서 뭐 단일 시행 학습이라는 거. 즉 시행이 다른 통상적인 고전적 조건화보다도 시행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단 한 번만 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한두 번만에 그렇게 단 한 번만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 시행 학습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종소리에 대해서 침 흘리는 것이 한 번만에 안 된다. 침인데 힘이라 했나요? 침 흘리는 것이 한 번만에 안 된다. 뭐 크게 생명에 치명적일 일이 있을까요? 물론 제 생각에는 상상해봐도 음식에 수반되어지는 종소리에 대해서 한 시행 만에 종소리에서 침을 흘리지 못해서 걔가 그 다음날 종소리를 못 듣고 침을 못 흘리는 바람에 죽어버렸다.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막고 음식은 뭐예요? 입에 들어가는 거죠. 입에 들어가는 것인데 만약에 독버섯을 먹었다. 근데 독버섯에 있는 그런 독성분이 복통을 일으키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목숨은 건졌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로 그 독버섯이 아니라 그죠? 그거와 비슷하게 생긴 거나 모양이 비슷하거나 색깔이 비슷하거나 향이 비슷한 것은 내가 아예 거기다가 혐오를 일으키거나 회피한다라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또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먹었는데 그것이 또 유사한 아니면 동일한 그런 독버섯을 먹었다면은 두 번째도 먹고 살아나는 보장이 없죠. 뭡니까?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공포 조건화도 마찬가지고 이 맛 음식은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 번만 해도 즉 한 시행만 해도 여기 시행이 있네요. 한 시행만 해도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건? 생물학적 조건이 다른 동물 조건이에요. 조건이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그 조건은 어떻게 주어졌죠? 고전 조건을 통해서 아니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의 산물로 그러한 유전자가 우리에게 쭉 공유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바로 지금 배우는 학습 중에 고연 조건화, 이후에 또 뭐 조작적 조건화 이런 것도 배울 텐데 그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첫째 시간에 다뤘던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산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생물학적 특성 조건이에요. 그런 생물학적 특성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발현이라 하는데 발현의 중요한 요소가 이제 유전자니까 이제 유전도 지난 시간에 첫째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요. 바로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마지막 조건은.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사이의 시간 간격이 몇 시간이어야 된다. 이건 뭐죠? 근접성이죠. 밑에 나오는데 제가 자꾸 뭐 얘기하다 보니까 쓰는데 근접성. 자, 근접성은 뭐가 근접성이죠? 고전적 조건화에서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수반될 때 이 둘 사이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거리가 얼만큼 뭐냐 가깝냐. 뭐 시간적으로 가까우면 공간적으로 가깝겠죠. 시간은 가까운데 공간이 먼다. 이런 경우는 드물 것 같아요. 그죠? 공간은 먼데 시간은 가깝다. 이런 경우는 뭐 있을까요? 뭐 4차원에서 뭐 4차원인가요? 뭐 몇 차원이 됐든 간에 시간은 동시에 근접하게 일어나는데 공간이 다르다. 이런 경우는 있더라도 시간이 가까운데 시간적으로 가까운데 공간은 먼다. 이런 경우는 좀 제가 건뜻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뭐 근접성, 시간적 근접성, 공간적 근접성인데 그때 제가 공간적 근접성하고 시간적 근접성은 거의 상관이 높으니까 우리 시간적 근접성과 고려하자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NS 중성자극과 US 무조건 자극이 수반되는데 이 둘 사이의 근접성, 즉 시간적 근접성이 어떻게 높을수록 달리 얘기하면 중성자극과 무조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이 자극들이 출현하고 마치고 하는 이 둘 사이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좁을수록 즉 달리하면 근접성이 높을수록 NS는 CS가 잘 된다. 즉 고전 조건화가 잘 된다 해서 그게 바로 전형적인 고전 조건화의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해가 우리 앞 시간에 배웠었어요. 수반성 다음에 근접성을 배웠는데 이 마지막 조건화는 근접성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앞에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근접성이 높아야만 잘 된다면은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관련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전에 독버섯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근접성이 즉 복통을 경험하는 것과 어떤 맛, 음식, 아까 독버섯 얘기했는데 먹은 것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멀기 때문에 근접성이 낮기 때문에 이 특정한 맛, 음식에 대해서 고전적 조건화가 안 됐다. 즉 이게 CS가 안 됐다. 그래서 CR 반응, 혐오 반응, 회피하는 반응이 안 나타났다 하게 되면은 다음에 또 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도 이 복통 겪고 살아나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시간적 근접성이 낮아도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넓어도 고전 조건화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다? 선천적 적응 기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의 산물로 유전자에 딱 새겨져서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마디호모 조건화는 이거 두 가지 특성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또 마디호모 조건화가 다른 고연 조건화 다른 점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시 조건화나 역행 조건화. 동시 조건화, 역행 조건화 기억나십니까? 흔적 조건화도 있었고 지연 조건화도 있었고 제가 가능한 한 뭐 복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복습을 하다 보니까 그죠? 뭐 자꾸 이제 40분 넘어서 50분까지도 가게 하는데 자 동시 조건화 말고 이 흔적 조건화, 지연 조건화 여러분 복습해 보세요. 자 동시 조건화, 역행 조건화는 전형적 조건화의 경우에 잘 안 된다 그랬어요. 고연 조건화가 즉 NS가 CS화, 즉 달리하면 CR 반응이 잘 안 나타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마디호모 조건화는 동시 조건화, 역행 조건화에서도 잘 돼요. 왜? 똑같은 이유예요. 목숨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화의 경우에도 될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 조건이 주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소거가 잘 안 돼요. 그렇겠죠. 특정한 맛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생존에 들어가서 치명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에 걸린 그러한 음식 맛에 대해서 소거가 잘 되냐. 소거는 뭔지 여러분 제가 복습 안 해도 되겠죠? 소거가 잘 돼버리면 다음에 또 먹고 살아나라는 보장이 없겠죠. 우리 뭐 일상에서 뭐 먹고 죽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경우는 없지만 뭐 요즘은 뭐 다 뭡니까 음식 만들 때 뭐 규제도 하고 검사도 하고 새로운 음식 나오면 그 뭐 식약청이니까 뭐 그런 데서 이게 확인해가지고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없나 이게 다 확인하기 때문에 먹고 죽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우리 조상 거슬러 올라가서 그죠? 아주 오래된 그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음식 먹고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었겠죠. 지금보다 많았겠죠. 그리고 인간이란 종이 진화되어 나오는 그런 시기에는 뭐 그런 일들은 뭐 부지기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서 요렇게 생긴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독버섯이다. 요거는 뭐 어떤 먹는 것 중에서 이건 독이 있다. 뭐 이렇게 우리 구별해서 우리가 축적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게 소화가 잘 돼버린다면은 먹고 또 복통이 나고 복통뿐만 아니라 먹고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 마디호모 음식이 오면은 소거도 잘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 이제까지 얘기한 거. 바로 그 이유는 이 특성들이 생존에 매우 유리함으로 뭐 소거가 잘 안 되고 동시나 역행 절차에서도 고전 조건화가 잘 되고 그리고 근접성이 낮아도 잘 되고 한 번만 해도 잘 되고 하는 이런 생물학적 조건들이 생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 선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미 얘기했던 것. 자, 많이 먹은 음식에 대해서는 먹고 병이 나도 마디호모가 생길 가능성이 낮다.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고전 조건화의 적응과 해석해가지고 제가 뭐 공포 조건화도 하고 뭐 벌써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공포 조건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끝자락에 제가 복습 문제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복습 문제로 2개 소개하면서 그죠? 하나는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과 관련된 복습을 했었고 또 하나는 바로 뭐예요? 많이 먹어본 음식과 많이 먹어보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마디호모가 어떻게 생기고 안 생길 수 있는지를 제가 복습경 그렇게 다뤘던 거예요. 그때 이 다뤘던 내용은 바로 그 주차에 다룬 내용은 아닌데 제가 복습경 그걸 다뤘죠. 왜? 수반성과 관련해서 다뤘잖아요. 우리 수반성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음식에 대해서 소개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오늘 또 이제 음식 혐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잠재적 억제 얘기했죠. 잠재적 억제는 수반성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뭐 복습할 시간은 없습니다. 자, 맥주를 주로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는 위스키에 대한 마디호모는 형성할 수 있어도 맥주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건 뭘까요? 맥주를 자주 마신다는 얘기는 자주 마신다는 얘기는 맥주에 먹고 탈난 적이 없다는 얘기죠. 바로 많이 먹은 음식에 대해서 그렇죠? 마디호모가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잠재적 억제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잠재적 억제 설명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건 여러분이 지난 차시 그리고 수반성과 관련해서 여러분 그 복습하시거나 뭐 아니면 그죠? 그 뭡니까 메모한 거 보시거나 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 다시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이 교환에 있는 이 글자만 외워가지고 시험 본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가능한 잘 이해하시고, 제가 또 잘 전달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게 순서예요. 자, 그래서 맥주는 그렇지 않은데, 위스키는 이 사람이 즐겨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위스키를 먹고는 위스키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또 복통이랄까요? 술 먹고 배가 아픈 적이 있나? 머리가 아픈 적은 있어도 어쨌든 복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혐오 반응이 나타나겠죠. 고통스럽다. 그런데 위스키하고 짝지어지는 바람에 위스키에 대해서도 혐오 반응이 나타나기가 쉽다. 왜? 자주 먹던 맥주에 대해서는 잠재적 억제라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반성 때문에 CS, 맥주가 맛 혐오를 일으키는 그러한 CS가 되기 힘들지만 처음으로 아니면 어쩌다가 한번 마신 위스키와 바로 복통이 그렇게 US에 대한 복통이 수반되어지면은 위스키가 아까 독버섯이나 아까 복통이 있을 때 A라는 음식 먹었을 때 혐오가 일어나는 것처럼 위스키에 대해서도 혐오 반응이 일어나서 나 위스키가 체질이 안 맞아. 나는 맥주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를 얘기하고요. 지금 암 환자의 식생활 개선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요건 여러분 교환에 제공되리라 생각하는데 심화학습에 설명되어 있고 제 생각은 이걸 과제나 토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참고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생략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로 생략한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 또 보니까 토론 과제는 교환 안에 있지 않고 교환 내용을 담은 좀 벗어난 교환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런 것들도 토론 과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또 이걸 학습 심리학 이렇게 촬영할 때는 그렇진 않았는데 그럼 요거는 이제 토론으로 제시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화학습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가지고 그죠? 지금 거기에 적용해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식생활이냐 맥주냐 위스키냐 이거 대상만 바뀌었지 기본 원리는 이제까지 얘기했던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 자, 두 번째 이제 광고입니다. 고전적 조건화의 적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공포 조건화. 즉 우리 삶에 있어서 불안, 공포 이거 떼낼 수 없는 문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하고 또 하나가 광고예요. 이 광고에는 고전 조건화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100이면 100이라고 얘기할 만큼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살펴보죠. 자, 광고는 이러이러하다. 광고하는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제품 A라는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가 한자로 쓸게요. 좋아하는, 좋아하는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건 A라는 제품에 대해서 누구나 다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면은 그거는 US겠죠. 그럼 광고할 필요 없죠. 그럼 뭘 광고요, 그죠? 그냥 만들어내면은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다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결국 광고하는 사람은 제품 만든 사람 좋아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니까 광고할 필요 없죠. 그럼 광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그 제품에 대해서 아무런 호감, 비호감이 없던 사람한테 좋아하게끔 하려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제품 싫어하게 하려고 물건 만드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호불호가 없던 사람한테 좋아하게끔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걸 CS 시키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US가 아니죠. 그러면은 제품 A가 CS가 되어서 좋아하는 반응 CR을 일으키려면은 이 좋아하는 반응 CR과 동일한 UR을 일으키는 US랑 같이 수반시키면 되겠죠. 여기 고전 조건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면 수십 번 아마 앞으로 이제 이 고전 조건이 끝날 때까지는 아니면 학습 심리학 끌 때까지는 아마 수백 번 반복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제가 대면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걸 좀 끈끈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 여러분 제품 광고 저는 당장에 생각나는 게 유명 연예인, 유명인들을 세워서 광고하죠. 왜? 그 유명인들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유명인이죠. 그러니까 그 유명인하고 광고하고 짝지어서 계속 광고를 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 광고주는 몇 억씩, 몇십억씩 들여서 하는 것이 유명인 더 인기 있으라고. 유명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제품을 좋아하게끔 하는 거죠. 유명인에 대한 호감 반응을 이리 옮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하는 광고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 고진 조건화를 봤어도 그렇고 사실 그 광고 보면서 정보 그 제공 이해하고 여러분 문해력이다 들어봤습니까? 이 여담인데 시간도 많지 않은데 얘기할 거는 이게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읽고 그것을 전달하는 바를 뭐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한국인 중에 절반이 안 된대요. 글은 읽을 줄 아는데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문해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문맹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환 이거 무작정 외워서는 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신 다음에 이 교환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수업 안 듣고 그냥 교환만 보고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내용이 전달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이해내기에는 쉽지 않아요. 이 내용, 이 단어 자체도 전문적이고 하니까. 자, 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정보를 제공해서 광고한다.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고전 조건화는 오히려 소위 이런 언어를 통해 쓰든 또는 의식적인 자극을 통해 쓰든 일어날 때, 고전 조건이 일어날 때 고전 조건화는 오히려 더 잘 안 일어나요. 효과가 없어요. 즉 무의식적으로 고전 조건화가 일어날 때, 즉 노출될 때 CR 반응이 고전 조건화가 훨씬 잘 돼요. 이것 우리 고전 조건화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 얘기할 때 고전 조건화는 반사 반응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독립적이다. 즉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한다. 이러한 고전 조건화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 알고 모르고 관계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 단세포로 사는 아메바도 고전적 조건화가 되는데 아메바도 고전 조건화 되는데 여기에는 뭐 언어적으로 뭘 뭐 전달하고 안다 뭐 의식한다 이런 것들이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하면 오히려 잘 안 되는 게 고전 조건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스펙을 제공해서 광고한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광고에는 고전 조건화 절차를 적용해서 특정 상품은 중성 자극이죠. 그래서 이것을 CS 조건 자극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좋다라는 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CS를 만들고 싶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뭐요? US를 수반시켜서 그 CS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CR로서 뭐 조건 정서 반응을 일으킨 거죠. 뭐 좋다, 싫다라는 게 이제 정서니까 이것이 광고다. 뭐 광고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학습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예를 보죠. 요즘은 이런 광고 못 하죠. 요즘은 이런 광고 못 해요. 저만 하더라도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요즘 분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허변하신 같은 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런 광고가 더 많죠. 자, 이건 뭐요? 이 광고는 지금 말보로라는 담배를 팔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니까 말보로는 담배를 사지 말라고 금연하라고 하는 광고요. 이 말보로를 팔기 위해서 하는 광고죠. 옛날 광고 요즘 이런 광고 못 하죠. 즉 말보로라는 것이 CS가 되어서 사람이 돼서 야 저거 다른 담배보다도 저거 아니면 비흡은 자로 야 저거 한번 펴보고 싶다. 야 호기심 있다. 야 저 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CR 반응을 일으키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바로 이런 CR 반응과 동일한 UR을 일으키는 US가 짝지어져야 되죠. 이때 여기 뭐가 있나요? US가 바로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이 여자분이 그죠? 아주 미인이고 매력 있고 누가 보더라도 호감이 가는 그런 분 같아요. 바로 그런 분이 지금 말보로를 담배를 피우시고 그리고 말보로 담배가 여기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분 제가 보기에는 또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유명 영화 배우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미남이고 멋지고 그죠? 누가 보다도 호감을 느끼죠. 근데 이분이 또 담배를 피우면서 이 말보로 광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광고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이 호감을 이 유명인 또는 모델의 호감을 이 말보로에 옮기는 거죠. 근데 요즘 이런 광고 못한다 했죠. 그래서 요즘 광고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요? 금연을 위해서 공익 광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요? 흡연이라는 것을 행동 수정하는 거예요. 광고를 통해서 흡연을 금연으로 행동 수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지금 뭐요? 발목이 이렇게 재가 되어서 뚝뚝뚝뚝 타서 떨어지는 이 광고를 한 거예요. 이거 지금 발이 지금 썩어서 떨어진다 아니면 타서 떨어진다 이거 보고 야 참 좋겠다 라고 여기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죠. 이거 보면 좀 징그럽고 혐오스럽죠. 바로 이것이 US가 되어지고 이 담배가 CS가 되어져서 바로 이 US에 대해서
일어나는 혐오 반응을 이 CS에 대해서 그대로 일어나게 해서 이 담배에 대해서 싫어하게끔 하는 그런 광고예요. 자, 여기는 담배가 아니라 음주 술이에요. 이 지금 뭘로 보이시나요? 저기 뭐요? 이게 맥주잔, 생맥주잔. 네, 생맥주 잔이 지금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뭘 상징하죠? 머리를 상징하죠. 그리고 안에서 지금 맥주가 흘러나와 있었어요. 이게 결국은 머리가, 그죠?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두개골이 그렇게 파열되면 안에 피도 나오고, 뭐 우리 체액도 흘러나겠죠. 지금 뭐요? 바로 이러한 혐오적인 장면이 US가 되어지고, 바로 이 술이 CS가 되어져서 이걸 수반시켜서 이러한 것에 대한 혐오 반응을, 이 술에 대해서 혐오 반응을 일으켜서 음주를 금주하게끔 행동 수정하는 광고예요. 자, 이런 식으로 광고에 적용되어진다. 이 경우는 이제 공익 광고죠. 자, 고순위 조건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 이 스크립트 진짜 잘 만들었어. 누가 만드신지 몰라도. 그래서 야, 과학이 뭐냐? 우스갯소리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침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침대는 과학이다. 이거 누가 광고하죠? 여기서 뭐 이름을 거명하면 이것도 뭐 안 되나? 어쨌든 A라는 유명인이 있어, 그죠? 그 유명인이 뭐 특정한 침대, 침대도 지금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데서는 그래서 자, 그래서 침대에다가 금방 말보로 광고에 그렇게 미남 미녀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유명인에 대한 그 반응을 이 침대에 대해서 옮기는 거죠. 더 이상 US, CS 뭐 이런 거 URCR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유명인, A라는 그 유명인, 누구나 다 좋아하나요? 저는 별로 호감이 없거든요. 같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이 유명인이 US라면 100년 전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앞으로 50년 전, 100년, 2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쪽, 북쪽, 동서남쪽, 남녀노소 할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좋아해야 돼요. 그렇진 않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좋아하죠. 만약 이 사람이 US 같으면 이 사람이 뭐 유명인, 태어날 때부터 유명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요? CS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CS 되는지는 또 찾아뵈게 되겠지만 바로 유명인인 그 CS가 뭐 침대라는 것과 같이 수반되어서 뭐 B라는 침대 합시다. 제가 상품명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B라는 침대와 같이 짝지어져서 이 침대가 결국은 CS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CS1이고 CS2다 해서 이런 광고의 경우에는 고순위 조건 형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앞서 뭐 그런 경우에는 고인 조건화, 요 경우에는 고순위 조건화. 자, 그럼 침대는 과학이다. 이 침대 광고할 때 이 스크립트 나오는데 이것도 만약에 지금 한류 문화가 많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어서 한글을 아는 분도 많겠지만 여전히 한글을 모르는 분들한테 이거 침대는 과학이다. 보여주고 들려주면은 그 사람들이 멀뚱멀뚱하겠죠. 뭐요? 이건 벌써 뭐요? 과학이 일단 뭔지 그리고 한글을 아는 사람한테 해당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글을 안다 하더라도 요즘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하면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과학이 뭐냐 물어보면 과학은 침대다고 얘기할 만큼 우스갯소리 얘기할 만큼 과학이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이 정의하는 거나 설명하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째 시간에 둘째 시간에 과학이 뭔지 오늘도 과학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언뜻 했습니다만 왜 학습 심리학에서는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지 그게 다 과학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적지 않은 수가 과학 시대에 살지만 과학이 뭔지 얘기해 보라면은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사람들이 뭐요? 과학은 뭔가 좋다라는 과학 하면은 그것이 진짜다. 과학이라면은 신뢰가 간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이죠. 자, 한글을 아는데 과학이 그것이 좋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뭐요? 이 과학이 뭐요? CS란 얘기죠. US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바로 그 침대하고 짝지어서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는 과학이다. 계속 엉터리 말 같지만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은 바로 과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CR 반응으로서의 신뢰감과 호감이 일로 옮겨져서 그 침대에 대해서도 호감으로 CR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CS가 되니까 침대는 CS1, 이게 CS2에서 이 스크립트도 바로 고순위 조건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 속에 이 스크립트가 정말 잘 만드는 거죠. 자, 이건 금방 말씀드린 거에 해당하는 예고요.
자, 광고 실제 우리 여기 담배값 2016년 12월 24일부터 담배값에다가 이런 사진을 붙여놔요. 근데 이것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 이후에 한 2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혐오스럽고 더욱더 색깔이 뚜렷한 걸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요. 왜 그렇죠? 바로 이러한 사진 자체가, 이러한 혐오 사진 자체가 이거 보고 기뻐하고 행복할 사람 없죠? 자극이 한 혐오 사진인데. 바로 이게 US가 되어져서 우리가 눈이 찡그려지고 혐오스럽고 싫다라는 유월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즉 불호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한자 쓰는 거요. 한자 쓰면 혐오라고 쓰죠. 혐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담배 포장지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여기에서는 뭐 이 동일한 혐오 반응 유화를 어떤 자극에 대해서 CR로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바로 담배에 대해서 혐오 반응을 일으켜서 일단 담배에 대해서 혐오 반응을 일으켜야지만이 담배 피우는 행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금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대면 수업에서도 이거 뭐 시험 문제로도 내고 물어보면은 적지 않은 학생들이 US, CS도 구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CS가 뭐냐 물어보면 담배값이라고 그래요. 담배값. 뭐 5,000원 많은 그 값이 아니라 그죠? 이 담배 케이스는 영어죠. 포장지를 CS라고 그래요. 아니죠. 담배값 포장지 그 CS 만들어서 담배값 C라는 그게 뭐 중요해요. 담배요, 담배. 자, 그래서 담배를 C라고 해서 결국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행동까지 일으키려고 고진 조건을 지금 그 담배값에다 이런 사진을 붙여 놓은 거예요. 자, 역치하 지각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시간이 41분,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 뒤에 할 내용이 면역 반응과 관련된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가 생략하는 것은 우리 평가나 우리 수업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이 전달됐다면 더 심화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뭐 또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그때 한번 역치하 지각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건 생략하고요. 자, 조건화된 면역 기능이요. 우리 면역 기능도 그 고전적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알레르기 반응. 우리가 뭐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뭐 꽃가루에 대해서 뭐 또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뭐 동물 털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만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가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서 갖고 있는 US에 대한 UR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뭐 어떤 특정한 대상과 같이 수반되어지면 그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US가 없더라도 그 자극에 대해서 동일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조건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은 US인 거죠. 그런데 그것하고 같이 수반된 어떠한 대상이 있다. 그것이 만약에 동일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면은 이것은 바로 고전 조건에 대한 CS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경우도 볼 수 있고 있지만 여기서 동물의 경우 하나 얘기하고 사람의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생선 냄새, 동물에게다 생선 냄새를 맡게 하면서 그리고 BSA라는 단백질을 주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BSA 단백질은 이제 미리 이제 주사해 놓고 그리고는 생선 냄새를 맡게 한 거예요. 근데 이 BSA는 단백질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 US에 해당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동물이 나중에는 이 BSA 단백질이라는 것을 주사받지 않는데도 이것에 노출되지 않는데도 그 생선 냄새만 맡으면은 동일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더란 거. 이걸 사람의 경우에도 보니까 장미가 갖고 있는 그 냄새나 장미의 그런 화학물질이 있겠죠.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겠어서 모르겠지만 장미 꽃가루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화학적 성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장미 꽃가루는 무조건 자극이에요. 그런데 그 장미 꽃가루에 대해서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나니까 바로 뭐 장미와 똑같이 생긴 인조 장미에 대해서 장미처럼 생긴 인조 장미에 대해서도 재치가 일어나고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더라는 거. 여기서 뭐요? 장미가 무조건 자극이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장미의 꽃가루가 무조건 자극인데 그것이 뭐 장미하고 같이 수반되어서 나중에는 장미를 보거나 아니면은 장미처럼 생긴 인조 장미를 보더라도 인조 장미를 제가 이거 조화라 쓴 거예요. 이 가짜로 만들어진 꽃.
장미. 좋아. 인조장미를 보더라도 재채기를 한다든지 이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더라 해서 바로 이러한 면역 기능도 고연적 조건화야 된다. 자, 면역 기능이 의식이 있어요? 면역 기능이 자각을 해요? 아니죠. 그래서 고연 조건화는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조건 면역 억압. 요거는 뭐냐면은 화학 치료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항암 치료 같은 거 화학 치료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받게 되면은 그분들은 뭐 면역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화학 치료를 받는 것은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데 그 화학 치료가 암세포에만 작용하라는 법이 없죠. 요즘은 선별적으로 그렇게 뭐 암을 치료하는 약물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또 여전히 치료가 있죠. 뭐 금방 말씀드린 것 선별적으로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뭐 아주 뭐 일반적인 그런 치료법이 아직 안 되었고 가격도 비싸고 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 여전히 화학치료 하면은 이것이 암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계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면역 기능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분은 뭐 화학치료를 받았던 장소하고 즉 이 경우에는 화학치료가 화학만 쓸까요? 화학치료가 US고 그에 대한 유발 반응은 면역 기능이 저하하는 거예요. 이게 유발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화학치료 어디서 받았다? A라는 특정한 병원에서 받았다. 하면은 이분이 화학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A라는 병원 앞을 지나가더라도 아니면 화학치료를 받으려고 A라는 병원을 방문하면은 이미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면역 기능 떨어졌는데 거기다 화학치료까지 받으면 면역 기능이 더 떨어졌어. 이거는 병을 낫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죠? 병을 얻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바로 이게 CR이 되는 거예요. 바로 뭐 화학치료가 아닌 그 화학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대해서 고연 조건화가 일어나서 그 병원만 가더라도 이미 면역 기능이 뚝 떨어지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이걸 바로 조건 면역 억압이라고 그래요. 면역 기능이 억압되었다는 거죠. 뭐 고전적 조건화에서. 그래서 여기서 난소암 화학 치료를 받는 어떤 여성이 병원에 오기만 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앞에서 뭐 광고도 그죠. 공익 광고도 봤었고 뭐 마디현모 합석도 그걸 어떻게 행동 수정하느냐 봤었고 또 저거 뭡니까? 지난 시간에 뭐 공포와 관련해서도 행동 수정 봤는데 어렵지 않다 그랬죠. 여전히 여러분한테 어렵게 얘기해 주신다면은 제가 잘 전달을 못 해드렸나요? 자,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내가 바람직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은 CR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럼 이 CR을 소거시키거나 아니면 이 CR과는 반대되어지는 다른 행동을 일으키고 싶어요. 그럼 이 CR 왜 생겼어요? CS 때문에 생겼죠. 근데 이 CR은 이 CR과 동일한 UR을 일으키는 US를 CS와 수반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 CR을 제거하거나 바꿔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US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조건은 면역 억압이 왜 생겼어? 바로 화학치료 때문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화학치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병원 가서 이 면역계를 억제시키는 화학치료부터 받을 것이 아니라 면역을 정진시키는 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역을 정진시키는 약을 그 병원에 가서 몇 차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병원만 가더라도 면역 기능이 높아져요. 그런 다음에 화학치료를 받는다면은 화학치료 때문에 면역 기능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더 면역 기능이 낮아지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즉 면역 촉진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면역 기능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키는 그러한 처치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화학치료 받을 병원에 가서 A라는 병원에 가서 먼저 그 치료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병원만 가더라도 A라는 병원만 가더라도 면역 기능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CS가 되었어. 이게 CR이 되었어. 이때 면역 기능 촉진제 자체가 US인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화학 치료를 받는다면은 높아진 면역 기능을 화학 치료 자체가 낮춘다 하더라도 샘샘이 될 테고 아까처럼 그러한 부작용은 안 일어날 것인다 해서 바로 이렇게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 면역 기능이 높아지도록 이렇게 면역 촉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바로 고전 조건과 원리에 의해서 그대로 또 치료랄까 행동 수정해야 할까 반응을 그렇게 바꾸는 거죠. 자, 심인성 질환은 어떤 의미에서 환자의 신체 외부에 있는 사건들을 일어나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죠? 앞에 내용이 충분히 전달됐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를 넣어놓은 것인데 이건 우리한테는 지금 뭐 시간이 벌써 또 50분이 가까이 가니까 이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생략하고 이번 시간에 이렇게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